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 호혜. 오늘은 곧 있으면 천일째 투쟁을 맞이하게 된 용산 화상경마 도박장 반대 투쟁위원회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정방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학부모이자 지역에서 또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정현우 학부모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뭐 청취자들께서도 용산 소식은 간간히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투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강정, 뭐 밀양 이런 것처럼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시는데 마사 회장이 친박 실세 현명관 회장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주택가의 대규모 화상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방 대표님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용산 화상 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학부모이자 주민 정방이라고 합니다. 네, 와, 별명이 폭포. 네 제가 지었어요. 예, 정방 폭포. 네, 예. 제주도 분은 아니시고. 네, 예, 제주도는 사랑하시고. 네 맞습니다. 제주도 가야 되는데. 예. 정방폭포의 실질 소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말인가요, 정현욱 선생님? 네. 아니 뭐 반갑습니다. 용산 지역에서 정의당 위원장도 맡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뻥을 쳐도 되는 건가요? 아유, 아닙니다. 정방-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방폭포 실질적 소유자라고요? 네, 그런 아니 소문이 이분들이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만 한 줄 알았더니 이제 뻥까지 넣으셨네. 그러니까요. 제주도에 아이. 중국인들이 너무 땅을 많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정방 대표님이 직접 소유주로 나섰다는 소리 있습니다. 아, 안타까워서. 아이,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애들이 그 유치원 때 제주도 갔더니 정방 뭐 슈퍼 써 있고 정방 폭포 써 있으니까 엄마 저거 엄마 거야?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예. 그게 와전이 돼서 네, 정방폭포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네. 이렇게. 자, 정현욱 위원장님도 학부모이신데 그러면 용산 성심 여중고 네, 그 성심 여중고에 아이가 다니고 있습니다. 둘 다 다니나요? 한 명이 다니고 있고 한 명도 곧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아, 한 명은 현재 초등학생, 한 명은 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네, 맞아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그 괴를 달리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 우리 그- 아이들이 현직 대통령이 나온 모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잠깐 그럼 지금 현재 제 따님이 성심 여중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정방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이 여중 여고 다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천일 동안 주민들이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이렇게 생가셔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이게 싸움 할 때 제일 처음부터 사실 모든 분들이 청와대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기 모교니까 설마 예, 모교 청와대 앞에 가서 도박장이. 얘기해라. 예, 그랬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청와대를 안 갔고요. 1년 정도 투쟁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이제는 마사회가 문을 열 직격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청와대에 갔습니다. 서명을 들고. 근데 네. 아직까지 1년이 지금 지나서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당시 학생들이 피켓에 들고 갔던 구호가 예. 선배님이었습니다. 선배님 대통령이 도와주세요. 박근혜 아니라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박근혜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성심 여중고를 방문해서 뭐 후배들을 챙기겠다 뭐 이런 말 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후보 기간에 성심 여중고에 와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고 네. 활동을 하고 갔죠. 저도 갔습니다. 아, 학부모를 학부모로서? 불러서 사실은 박근혜 그때는 후보죠. 박근혜 후보님이 오신다는 거 모르고 예 동문이 온다는 거 얘기 듣고 그 동문에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그 강의 뒤에 이제 박근혜 후보도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아, 역시 또 박근혜 후보가 온다는 말은 없이 예. 네. 동문 그래서 행사에 그때도 예 학부모들이 아니 이렇게 후보가 올 수가 있느냐 되게 많이 항의를 했는데 학교도 뭐 난처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진행은 안 했었죠. 동문 행사에 묻어서 네. 이렇게 선거 운동을 또 좀 약간의 꼼수 형식으로 한 거네요. 지금 보면 그렇게 예 학부모들은 좀 당시 일부 생각을 했죠. 예. 학부모들이 항의했다는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때는 근데 용산 화상도박장이 불거지기 전이죠. 2012년도에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2013년 봄에 우리 주민들 알게 된 거죠. 네, 2013년 정확히는 4월 2013년 말에 4월. 예, 지금 용산 전자랜드 옆에 네. 그 이전 소식을 그 용산구의 구의원들 예. 당시에 오천진 권영화 설혜영 의원에 의해서 네. 소식을 듣게 돼서 아, 이분들이 이제 파악을 한 거군요. 그렇죠. 뒤늦게. 네, 주민들이 하면 바로
대책위를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농림부 마사회 용산구청 일부가 철저히 숨긴 거네요. 그렇죠. 용산구청장은 그 전에 박장규라는 사람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삼선이었어요. 숨긴 거죠, 이 사람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만두는 날 검축하해주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몇 년간 숨긴 거네요. 네,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고 계셨죠. 아, 뭐 비리를 저질렀었죠, 네, 이분이. 네. 이분이 요 박장규 새누리당 요 구청장 이분이 그 당시에 무슨 용산 저기 참사 전후에서 철거민들이 막 항의 방문 가면 뭐 떼쓰면 더 안 들어준다 뭐 이상한 현수막 걸어갖고 유명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 현수막 생떼거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용산구청 구 용산구청 사거리가 네. 거리 이름이 생떼거리라고 이렇게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떼를 부리면 더 안 들어준다. 현수막까지 막 내거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오히려 풍자해서 저는 사실 네. 뭐 그 당시에는 이런 뭐 대외적인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냥 일반 학부모였었는데 네. 현수막 그거 걸린 거 보고 야 구청에서 저런 현수막을 걸 수가 있나 굉장히 좀 황당했었습니다. 현수막 정도가 아니라 예. 간판으로 만들어서 현수막에 준하는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간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와서 떼쓰지 마십시오. 네. 생떼거리 하지 마시라. 그래서 그 거리 이름이 생떼거리로. 그러니까 불러졌어요. 구민들을 그렇게 폄훼하고 함부로 할 거면 구청장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본인부터 하지 말아야지. 박장규 씨는 건축업자 하셨는데 건축 비리로 인해서 상당히 아무튼 이쪽 경력이 화려했죠. 그리고 그래서 구속됐잖아요, 구속됐죠. 실제로. 그래서 지난번에 옥중 출마도 준비하다가 이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구속 상태였나요? 네. 야,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근데 2010년 6월 30일 임기가 끝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선을 2010년 6월 12일인가 했는데 임기는 6월 30일까지 있으니까 전임 지자체장이 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해 6월 30일 날 화상도 박장 건물 허가에 사인을 박장규가 해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까지 이제 주민들 구의원도 몰랐고 아니, 권력 교체기니까 그때까지 당연히- 몰랐던 게 아니고요. 그 허가하고 나서도 저희는 2013년까지 몰랐던 거죠. 2013년 주민들은. 6월 30일 허가하고 예. 2013년 4월 2010년 말까지. 그러니까 2010년 6월 30일 날 허가하고 2013년 4월 말까지 네. 0, 1, 2, 3 거의 4년을 그렇죠. 철저히 용산구청과 마사회와 새누리당을 숨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 성장현 구청장도 네. 충분히 알고 있으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따르는 법적 행정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예. 묵인한 채로 이렇게 넘어온 그러니까 거죠. 지금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때 당시에 미리 좀 알려줬으면 저희들이 더 미리 대처를 했을 텐데. 그게 사실 네. 서초구청은 저희와 똑같은 시기에 건축 허가가 났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힘을 합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짓지도 못하고 지금 그걸 땅을 판다고 들었습니다. 예. 매사회가. 당시에 고승덕 의원이 예. 미안하다. 고승덕 의원이 그때 서초구에서 그렇죠. 서초 구민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경마장을 없앴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럼요. 저지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용산구 지금 새누리당의 진영 의원님 이분은 무슨 삼선 아닌가요? 그렇죠. 삼선에 대통령 사선을 인수위 도전하고 부위원장하고 있었고 보건복지 장관까지 엄청난 거물급 정치인데 이걸 하나 못 막나요? 얘기하니까 너무 슬픈데 용산에 살고 있는 게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분은 용산에서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봐봐 서초구는 초선 의원이고 따님한테도 미안한 행동을 많이 했던 고승덕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막아냈잖아요. 근데 왜 삼선에 장관까지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까지 한 진영 의원이 있는데도 못 막아내는 거예요? 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마사회 지금 있는 네. 마사회 건물을 본인이 사겠다. 보건복지가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현명관 회장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아 심지어 그랬는데 자기 지역구에 들어선 걸 막기 그러니까 반대는 반대인 거죠 진영 네, 그걸 의원도. 자기가 사서 주민들에게 네. 주겠다고 했는데 까인 거죠. 근데 네. 진영은 박근혜로부터 미움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당시에 그렇죠. 기초연금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무슨가 네. 대들어 가지고 미움받기 시작하고 현명관은 무섭게 떠오르는 친박이니까 현명관이 무시한 거군요. 그렇죠. 너는 멀박 멀어진 친박 그렇죠. 나는 진짜 친박 이러면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나요? 대표님 실제로? 네, 사실은 진영 의원님을 저희가 몇 차례 만났는데요. 예. 예. 뭐 이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힘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 장관까지 지내고 삼선 의원하고
저기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 힘이 없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뭐 지금 하는 대통령도 겁니까? 서명하는데 예, 국회의원도 힘이 매주 없을 수 화요일 있죠. 하는 국무회의에서도 뭐 장관이 대통령한테 말을 못 한다고 하고 이전 정권 시기에는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도 하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죠. 예. 대통령이 아마 그러지 않았나요? 무슨 독대가 필요한가요? 하면서 그렇죠. 언제든 나랑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고 딱 물어보니까 장관들이 예 그러더구만 겁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황당한 정권 하에서 지금 이 마사회가 친박 실세란 유만으로 주택가에 자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폐해인가요? 자 투쟁한 지는 1000일 됐고 그러니까 2013년 4월 기준으로 1000일이네요. 5월 1일에 저희가 대책위를 꾸렸기 때문에 예. 5월 1일부터 예 지금 2013년 5월 1일 네, 기준으로 네. 언제가 1000일인가요 정확히? 이 방송이 되는 예. 1월 26일이 1000일입니다. 우리 예. 방송이 나가는 1월 26일이 1000일. 야. 네. 저는 네. 이 1000일 넘어가면 네 자릿수 아니겠습니까? 예. 1000일 넘어가면 그런 와. 투쟁이 생각납니다. 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농성을 해서 이명박 정권 5년을 지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해결된 재능 교육 우리 노동자들이 생각나는데 새 정권을 넘어서 그렇게 노숙농성을 했는데 저희가 아마 곧 다음 정부까지도 차기 정부까지 저희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왜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아유 이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정방 박근혜 정부한테 일말의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가 두 분? 그런 아니, 거예요? 아유, 어쨌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이번 총선에서 네. 그래도 네. 용산에서 다시 한번 화상경마 도박장을 반대하는 분들이 당선이 돼서 열심히 반대를 하면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진영 의원이 반대인데 진영 의원을 뭐 거꾸로 뜨려고 무슨 강용석이라는 이상한 사람을 보낸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용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강용석 의원은 예전에 네. 뭐 불미스러운 일로 출당 조치를 당하고 출당도 당하고 기간이 예. 전개돼서 지금 그냥 본인이 입당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용산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용산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게 지금 정치가 코미디구나, 개그 콘서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이 총선 유권자 연대를 꾸리기로 했는데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강용석 의원 같은 사람들 이제 공천하지 말아다 이제 낙천운동이잖아요. 낙선 전에 공천하지 말았는데 그 명단에 들어갈 거의 영순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 사실은 네. 방송에서 하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방송반도 못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에서 하차하는 방송에서 분이. 하차하는 방송에서도 거는- 쫓겨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출마하려고 자기가 나온 것도 같아요. 자 일단 강용석 씨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일단 1000일 2023 5월 1일부로 1000일이나 됐고 그것이 1월 26일입니다. 네. 예. 근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뭐 이유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방 대표님께서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학교 앞 주택과 상황이 어떤지. 네. 뭐, 예. 사실은 주민 몰래 화상 경마 도박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주민이 몰랐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고 그리고 이 곳이 학교와의 거리가 215m입니다. 200m 안에 학교 보건법에 사실 위에 시설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시설이라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오락실 같은 거예요. 네. 10명 정도 들어가는 오락실도 학교에서 200m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몇천 명이 들어가는 도박장을 똑같은 200m 기준으로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법이 이렇게 미비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사실 이곳이 뭐 통학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마사는 얘기를 하는데 학교가 인근에 500m 안에 5개 유치원 초중고가 있다는 것은 그 주변이 주택가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이 걸어 다니고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걸어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화상 경마 도박장에 들어와서 사실은 엄마 아빠가 화상 경마 도박장에 들어가는 거를 아이들이 보고 그리고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도박 환경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박 중독이 제일 심한 화상 경마 도박장을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학교 근처에 두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도 뭐 수십 번 가봤으니까 아니까 주택가 바로 앞이고 네. 주변에 학교가 5-6개나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또 그게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 국회로 넘어가는 온해도교 바로 입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서울 문명국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국회로 넘어가는 그 상징적 공간에 그냥 도박을 버젓이 이렇게 홍보하고 도박을 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욱
학부모님께서는 또 학부모님이기 이전에 또 오랫동안 사회운동도 하시고 지금 용산에서 정의당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도박은 민생을 파괴하는 행위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도박 자체는 예. 생명 경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개인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현재 도박하시는 분들이 생계형 노동자분들이 되게 예. 많습니다. 보통 그 택배 일을 하시거나 음. 그런 운반 관련 일을 하시는 예.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예. 인근에 주차를 하고 예.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마 도박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분들이 인근에 있는 공터나 공원 같은데 음주를 하거나 노상 방뇨를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써 비일비재하게 예. 나타나고 있고 주변에 이제 유흥업소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고 예. 이런 게 지금 용산의 화상 경마도박장 주변의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전히 그 주변의 아이들과 학생들이 예. 다님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측에서는 아이들 학생들의 이동이 없다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하루에 안타깝습니다. 한 명도 학생이 안 지나다닌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농림에 거짓말 네. 쳤는데 제 눈으로 봐도 뭐 학생들이 뭐 10명, 20명씩 까르르까르라고 돌아다니는 거 여러 번 봤기 그 때문에 인근에 또 극장이 예. 있어서 예. 그 극장을 롯데 시네마 극장도 예, 있고 그렇죠. 예. 바로 옆에 우체국 있고 그럼요. 또 뭐가 있더라 편의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백화점도 있는데 사실 가깝죠. 전자랜드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 문방구 큰 문방구. 알파 알파 문구라고 그러니까 예. 학생들 거기 문구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합해 보면 이거네요. 중간에서 주택가 학교 앞에 학생들에게 전혀 반교육적이고 시설이고 민생을 파괴하는 그 주민들에게는 민생을 파괴하는 시설이고 학생들에게는 반교육적인 시설이 버젓이 들어서는 것도 첫 번째 문제인데 거기다가 이 도박하고 돈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실상 돈 잃고 눈이 이제 뒤집어져 갖고 뭔가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네. 저희가 사실 예. 청와대에 그 서명지를 갖고 갔을 때 경찰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차 타고 네. 들어가는데 경찰관이 그렇게 뭐 왜 왔냐 이래서 저희가 이런 일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그런 데는 사실 그 범죄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서 살펴본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만큼 퍼센트가 범죄인이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분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아니 거기에다가 멀쩡한 사람들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도박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고 분명히 도박이라는 건 돈을 다 잃게 돼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마사회가 망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도박장이 망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돈을 잃은 사람한테 예.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채 전단지 광고가 예. 그 가을 낙엽보다 더 많이 길거리에 뿌려 있습니다. 지금 용산 일대 사채하고 예. 대부업.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돈 예. 이제 도박하면 눈 돌아가잖아요. 돈 잃으면 어떻게든 돈을 그래서 그 사실은 도박장 주변의 범죄도 심각하지만 이 돈 잃은 사람들이 그 돈을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을 막 죽이고 이러니까 최근에 계속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끔찍한 사건들 보면 도박빚을 그러니까 도박 비용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주민들은 그럼 굉장히 일종의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예. 그 도박 그 피해 보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사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실 그 도박장을 간다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데 그런 분들은 그나마 나은 분들이고 예 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사실 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거고 돈을 구해야 되니까 거짓말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고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도박 중독 피해 같은 걸 듣고 나서 야 굉장히 심하구나. 더구나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어요. 여자분도 오. 많고. 그러니까 지금 뭐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범죄 그 들어가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낮아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도박 그 규제 네트워크 이런 분들이. 예. 도박 규제 네트워크 네. 우리 도박 반대하는 운동 단체들이죠. 예. 제가 갔을 때도 박영선 원내대표가 한 두 번 왔었었고 그렇죠. 네, 그걸 예, 막기 맞습니다. 위해서 예. 집권 그러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 두 번씩이나 온다는 것 굉장히 정치 쟁점화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님 한 4번 정도 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아주 예. 여러 번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 번 오셔서 예, 힘도 시장님이 4번 정도 온 거면 정말 그건 많이 온 건데요. 그렇죠? 주시고. 그렇죠. 조희영 교육감도 제 기억에 한 3번? 네 맞습니다. 후보 예. 시절 예. 때부터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도 그러면 예, 오셨죠. 웬만한 우리가 아는 조금이라도 뜻 있는 분들은 다 반대하고 심지어 주민들하고 투쟁해서 오는 거니까 박원순 시장 4번, 조희영 교육감 3번,
박영선 전 원내대표 2번. 그다음에 모은식 의원도 여러 번 오지 않았어요. 을지로 현 의원들도 여러 번 왔잖아요. 네. 그 네. 항상 발로 뛰는 여러 그분들. 번 왔죠. 그리고 사실 지금 네. 농선장에 오지 않더라도 네. 제가 만난 모든 국회의원들은 학교 앞에 화상 경마 도박장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뭐 종로에 나가서 그냥 명동에 나가서 물어봐도 학교 앞에 네. 교실에서 보이는 화상 경마 도박장을 용인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걸 왜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저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 다 반대하고 용산구청도 반대하죠. 구청 반대하고 용산구청- 서울시 반대하고 서울시 반대하고 의원 서울시의회 의회 반대하고 여야 용산 의원 전원이 전원 반대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럼요. 네. 새누리당 서울시 의원들도 전부 다 반대 입장을 냈다는 네, 거죠. 반대 용산구에는요. 구의회도 전원 용산구에도 새누리당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반대됐어요. 그렇죠. 그분들 다 반대했다. 네. 그럼요. 서울시 교육청도 반대했고 또 반대했죠. 국민권익위원회, 또 네. 이전 이전에라 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거기도 그런 얘기를 주민과 협의해서 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네.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뭐예요? 그럼 이 반대 그럼 안 하는 도대체 사람 먼저 현명한 얘기해. 마사회장은 뭡니까? 국무총리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뒤에 있다. 누굽니까? 그분을 꼭 뵙고 싶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일명 녹음실에서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참여연대 녹음실 가까운 한 500m 거리에 있는 저 지붕이 푸른 곳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BH, 그렇죠. 블루하우스, 영어가 되시는 예, 분이네. 수첩 맨날 수첩 적으시는 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수첩. 예, 그러니까 아니 확실한 것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친박 마사의 현명관 회장이 목리를 부리고 있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정윤회랑도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제기했었었죠 저번에. 그렇죠. 보통 사건이 아니네요. 딸이 네, 네. 마사회랑 관계에 있어서 마사회 대회에 나가서 올림픽인가요? 인천 올림픽인가요? 아니, 일단은 금메달을 딴 걸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근데 아세안 저기 충청도에서 승마할 때 2등 했는데 1등으로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됐고 네, 문체부 네. 공무원들도 몇 명이 또 문체부 옷을 벗고. 국장하고 네. 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옷을 벗겨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수사도 제대로 안 해요. 그렇죠. 이 사건도 진짜 황당한 사건이죠. 네. 2등 했는데 1등으로 조작이 되고 그래서 올림픽 티켓을 따고 예, 그것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문체부 과장 국장까지 심지어는 옷을 벗었든가 어디 지방으로 보내버렸든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뭐 드라마 리멤버도 하고 네. 영화 내부자들도 하는데 현실이 더 드라마 같고 영화 같습니다. 아, 용산은 그렇지 않나요? 용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예. 현실이 더 드라마틱한 것 같은데 그렇죠. 내부자들. 좋은 의미가 아닌. 근데 그 내부자들 말씀 이야기했으니까 이 용산에서 마사회가 저지른 폐악이 도박장을 연 것뿐만이 아니라 네. 무슨 찬성 서명을 조작하고 뭐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KBS에 뭐 거의 특종으로 나온 게 마사회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뭐 찬성 서명 조작. 그다음에 무슨 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청소년 놀이시설이 아니라 이제 키즈 카페라고 그러니까 키즈 카페. 아이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아이들이 7살 이하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부터 네. 도박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문제는 찬성 주민들의 서명을 받을 때 한 명당 1,000원씩 1,000원씩 두 당 1,000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을 조작을 해서 예. 자기가 받았다. 예. 그리고 집회에 10만 원을 받고 집회 찬성 집회로 참가했다라고 예. 하는 양심 선언이 있었습니다. 용산 그 주민들 그렇죠. 중에 네, 있었습니다. 한때 좀 마음을 잘못 먹고 마사에 매수됐다가 그렇죠. 오히려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네네. 그게 KBS 9시 뉴스 특종도 나오고 완전 내부자들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막 음모와 그렇죠. 협잡이 판을 치고 그럼요. 네.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경련하고 그 재벌들하고 짜고 서명운동하는 거 비슷하네요. 예, 뭐 재벌 사장님하고 회장단하고 같이 예. 서명하는 걸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이 옆에 서명하는데 그분 보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냐고. 근데 우리 국민이 다 보기에 그 사람은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님이었잖아요. 그렇죠. 20대 청년을 막 잘라버린 사람. 그렇죠. 두산 인프라코 대단합니다.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그 광화문 건너 지나가면서 청년들이 서서 그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명이 그 서명인가 놀랐어요. 청년들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지금 단지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면목으로 하고 서 있는데 청년 안타까웠어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조 경제를 현실에서 구현하고 계시죠. 서명 알바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관제 서명을 네, 대대적으로 해서 청년 서명 실업률 해소를 알바를 위해서 만드는, 예. 거리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관제 서명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이 대단한 아이디어인데요. 예, 야,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어라니까 그렇죠. 역시 엉뚱하게 창조적입니다. 관제 서명 일자리로 네. 학교 앞에 도박장을 만들어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창조 경제 이게 창조 경제인가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고 아주 창조적. 아무나 생각할 수는 없는 거긴 그러죠. 하네요. 뭘 하나 해도 그러니까 항상 원래는 이분들은 원래 청년에 관심이 없어서 중동이나 다 가버리면 좋겠다 이랬던 분들인데 그래서 다 메르스 걸려버라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요. 낙타를 타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중동이 잘 안 간다고. 정인호 위원장님 투쟁 더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풍자마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투쟁하실 건데요? 화산 경마장이 주민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예. 올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예. 제 모든 거를 다 근데 걸겠습니다. 오늘 두 분 보니까 천일까지 투쟁하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텐데 웃음과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이 투쟁을 하면서 용산 주민 공동체가 이렇게 좀 더 형성되고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그런 모양이네요, 대표님. 근데 예. 앞에 말씀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예. 힘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힘 빠진 정도가 이 정도면 그동안은 얼마나 힘있게 투쟁하신 거예요. 아무튼 저희 농성장은 예. 다른 농성장도 그렇겠지만 특히 용산의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용산 화산 도박장 앞에 설치된 농성장 투쟁 천일이고 농성은 지금 한 791일 오늘자. 노숙 농성만 지금 이제 800일. 오늘 노숙농성 2년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이 되면 사실은 2년도 지났습니다. 만 2년도. 예. 그러니까 1월 20일부로 노숙 농성만 2년. 네. 1월 26일로 투쟁 천일 정말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고. 싸움도 그 농성장 중심으로 싸움도 하면서 예. 추석과 설 명절에는 공동으로 차례를 항상 주민들과 차례를 함께 지내고, 지내기도 예. 하고 봄 가을에는 그 경마장 농성장 인근에서 주민 가족 한마당 행사라든가 간이 운동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화합과 투쟁 의지를 고취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게 사실 아까 좋습니다. 예. 방금 뭐 힘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힘든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힘들면서도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저희가 일요일 기자회견 할 때도 기자회견 이후에 그 먹거리를 지금 어머니들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예.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또 웃고 얘기하면서 저희 농성은 다른 곳보다는 사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농성장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뭐 신부님들이 오셔서 예. 매주 한 번씩 미사도 해주시고 예. 또 지역의 목사님들도 예. 목회 활동을 기도회도 하시면서 야. 지역에 있는 종교 시민 사회 단체들 다 같이 예. 함께 해주시는 게 다른 투쟁과는 조금 좀 다르게 예. 폭넓게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이제 한 분 계신데요. 지금 4년째 이제 기도회를 해주고 계시죠. 저희 동네 예.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님이셨대요. 예. 예,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었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여기서 배운 것이 30년 목회할 때 하는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감동이 아니, 됐습니다. 사실 종교적으로도 도박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이제 기독교 관점으로 해도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렇게 투기를 하고 도박을 하고 남들이 잃은 돈을 설령 대부분 꼴지만 잃지만 일부 아주 극소수가 돈을 얻는다더라도 그게 정당한 돈이 아니잖아요. 노동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피눈물 흘려갖고 빼앗긴 돈을 일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도박장은 없애거나 만약에 없앨 수 없다면 그러면 아주 도시 매각에 사람들이 특히 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정은희 위원장님이 직접 라스베가스까지 갔다 오지 않았었나요? 그 실태를 점검하려고. 저는 미국도 라스베가스 거기가- 정도가 아니라 예, 예. 동부의 아틀란시티라고 하는 예. 동부 지역의 그 도박 도시도 다녀오면서 세계적인 도박 도시가 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실제로 망치고 굉장히 있는지를 외곽이나 고립된 데에 설치되어 아주 있죠. 바닷가 예. 가기 어려운 곳이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겨우 도착하는 곳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주변은 주택가나 인근 상가가 거의 없고요. 그냥 주택가는 학교가 있어서는 안 도박장만 되죠. 예. 그냥 넝그러니 하나씩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천국이어도 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둔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꼭 도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럼 학생들이나 어린이나 주택가나 민생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 네네. 그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박이 범죄잖아요. 예.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인데 그거를 사행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한다면 사실은 규제가 철저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못하게 하면서 국가가 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참여연대에서 하면서 100m만 걸어가면 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있는데 예. 이분들이 참여연대가 연락만 하면 피합니다. 계속 귀찮게 한다고. 뭐 하냐고 우리가 같이 촉구하니까. 예. 저희가 막 주창해갖고 만들어진 행정기구인데 역할을 너무 안 하네요, 그렇죠? 근데 마침 우리 정만님 굉장히 중요하신데 우리 형법에 분명히 도박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공기업이 학교 앞에서 도박장을 운영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정인호 위원장님? 아무튼 이 마사회가 화상 경마 도박으로 벌어들이는 예산은 1년에 8조 정도가 예.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 화상 경마 도박장에서 돈을 잃는 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벌어먹기 살기 힘든 분들이 대부분 예. 오시는데 그런 분들의 그 힘든 돈을 다 마사회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옳은 곳에 좋은 곳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없는 검은 돈으로 이렇게 세탁이 돼서 쓰여지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런 돈이 되는 거라면 정부가 무엇이든지 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은 좋지만 그 세금이 정당하게 쓰여야 되지만 그 이외의 방법으로 서민들의 돈을 호주머니에 돈을 탐한다는 것은 네. 저는 국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8조가 넘는 수익을 거둬서 어디다 쓰는지 정확히 모른다. 이제 의혹이죠, 의혹. 그렇죠. 뭐 검은 돈으로 다 쓴다 이런 건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으니까 다만 그런 의혹은 계속 나왔던 게 마사회는 현금만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경마할 때는 근데 신용카드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네네. 근데 사실은 마사회가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직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동을 지금 1000일 동안 하면서 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사회가 우리가 붙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마사회보다 농림부가 더 상위 기관인데도 사실 힘이 없고요. 예. 그리고 농림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마사회에 별로 힘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민이나 되니까 마사회에다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마사회에는 어떠한 조직도 지금 야단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완전 무소의 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친박 실세인 7인의 멤버라고 알린 현명관 회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도 됐었었죠 당시에. 그렇죠. 예. 거의 보도도 나왔는데 막판에 잘 안 된 모양이던데요. 그렇죠. 예. 좀 집안 문제가 개인 사정이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만두고 후임으로 내정까지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뭔가 중대한 흠이 발견돼서 철회됐다는 추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역시 우리 정현우 위원장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그러면 지금 정작 가장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성심여중고를 다니는 학생들, 거기 교사들. 네. 특히 성심여중고는 유명한 수녀님들이 운영한 학교잖아요. 네, 성심수녀회. 성심수녀회. 예. 아주 정갈하고 검소하게 지내시는 거로 유명한. 교육을 예. 우선으로 하는 수녀. 이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저번에 뭐 학생들이 청와대도 막 가고 국회도 오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뭐 수녀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같이 집회하고 미사 드리고 그러고 있고요. 사실 1000일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는 김유로 교장 수녀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심여고 네. 교장 수녀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녀님이 우리 그 같이 해주시는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세요. 수녀가 무슨 그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걸 하겠냐.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정말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시설이 학교 앞에 들어오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정도로 수녀님들이 헌신적으로 나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겠는데요. 수녀님들이 이렇게 맘먹고 투쟁하면 다 이기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원님? 아무튼 순천 예. 화상 경마 싸움도 한 10년 가까이 싸워서 10년. 주민들이 우리는 지금 4년. 그래서 앞으로 6년을 더 싸우자는 의견이신가요? 6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저희는 싸워야 된다. 그런 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 순천의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싸운
역사가 있다고 하고요. 저희 용산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 특히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신앙인 분들이 앞장서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힘들거나 어려움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싸움은 승리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이 그렇게 아주 굳세게 투쟁을 하고 계시고 또 학생들도 열심히 투쟁. 이렇게 어느 세월이 흘러갖고 당시에 재학생 때 반대했는데 졸업해서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아, 예, 그 어느 순간 졸업해서 대학생 돼가지고 졸업생들도 와서 예.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현역 학생들과 함께 예. 이렇게 하는 동문들도 있는 걸 그러니까 보면서 투쟁이 길어지니까. 눈시울이 예. 접근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는 또 학교가 좋아서 아이를 이쪽에 보내려고 이사 온 그 학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인 학부모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은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투쟁이 길어져서 저는 안타깝고 너무 죄송한데 시민사단체를 더 힘을 쏟아야 되는데 야당들도 그렇고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 성심여중고 졸업생 연대는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졸업생 연대, 학부모 연대를 하나 정식으로. 새날 네. 그 진행자이신 그러니까 새가 날아든다를 진행하는 저명한 문화평론가 네, 황진미 황진미 선생님도 네. 우리 성심여중고 동문이잖아요. 네. 추진해 주시면 잘 될 것 예, 같기도 그리고 또 한데요. 성심여중고 예. 동문들이 더 있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님 말고 황진미 선생님. 예, 그러니까 아무튼 가면 아무튼 갈 때마다 그래도 여기저기 활동하시는 분들 꽤 많이 와 계시니까 네. 되게 그게 좋은데 근데 천일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럼 올해 주요 투쟁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1월 26일 천일. 네.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천일까지 온 게 아닙니다. 예.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천일을 와서 그렇게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무계획이 계획인데 이렇게 대답드리면 또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인들한테 어떤 입장이냐 당신의 입장을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초청장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 또 저희가 지내다 보면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농성과 집회를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마를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토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농성은 매일처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노숙 집회하고 1인시하고 기도회는 네. 금토일. 예, 금요일 날 미사를 드리고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이제 그 화상 경마하러 가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피켓팅을 하면서 집회를 하죠. 여기는 학교 앞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곳을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네. 저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으니까 네.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가면 항상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용산 화상 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가면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살이 쪄서 문제예요.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먹는 방송, 뭐 요리하는 방송, 먹방, 쿡방이 유행이잖아요. 저는 이제 용산 집회나 농성의 특징은 먹집, 먹는 집회, 네, 먹는 농성. 저 가면 그 농성장에 가면 항상 거기 라면, 네. 컵라면 제가 2개씩 먹고 옵니다. 아유, 많이 드십시오. 네. 네. 정말 쉽지 않은 투쟁인데 이 마사회 정말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학교 앞에 주택가에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정부라면 네. 혼용무도한 정부죠. 그 사실 도박 피해를 보신 네.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화상 경마 도박장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세요. 용산이 무너지면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이길 데가 없다. 예, 마사회는 엄청난 조직이고 여태까지 마사회를 이기는 데를 못 봤는데 용산이 여태까지 천일까지 싸움을 했는데 용산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제일 처음에는 아이들이 걱정돼서 나왔어요. 사실 2013년 이걸 저희가 5월 1일 날 대책회를 꾸리고 사실 그 해에 그 고3 여학생이 이제 도박도 중독되신 분한테 살해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네, 그 가을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흉악 사건들 보면 뒤에 보면 도박비하고 관련된 사건이 많더라니까요. 황당하게도. 예,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녀님들이고 학부모고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그런 상황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와서 투쟁했던 것이고 그리고 노숙 농성을 꾸리고 나서 사실 몇 달 뒤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난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사실 방지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 누구 하나라도 다치거나 어떻게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사실 투표도 하는 거고 정치인도 뽑는 거죠. 근데 교육환경 주거환경 지키려고 이렇게 학부모들이 길거리에서 천일 동안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이거는 어쨌든 바로 잡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성심여중고 앞에서 215m 그려 했는데 학교 창문을 열면 창문 바로 보이죠? 열지 않아도 보이죠. 창문이니까. 예. 학생들이 근데 교사나 어른들은 열심히 도박 같은 거 살아야 하지 된다. 말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네. 바로 옆에 도박장 딱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네. 그것도 정부가 너무 민망하고 이거 그렇죠. 부끄러운 짓 아닌가요? 학교 교실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도 보고 예. 학교 가는 길에서도 보이고 이거 원체 아. 전국에 이런 화상 경마 도박장이 한 30개 예. 그리고 서울에만 10개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큰 예. 가장 높은 가장 거대한 규모를 예. 스스로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대 제가 규모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박장을 가장 큰 용산했다가 도대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현명관 마사회장은 무슨 용산에 대한 무슨 뭐 악감정이 있길래 거기다 그걸 심어버렸을까요? 예전에 용산 재개발이 예. 되면 용산 역사와 예. 용산 철도 부지가 개발을 오세훈 정부 때 했죠. 근데 예. 그게 이제 천문학적 액수로 했는데 결국은 삼성이 뛰어들었는데도 그 개발이 무산이 됐어요. 사망했잖아요. 용산 그렇죠. 참사도 지금 거기 그 가보니까 아직도 과정에서 그랬던 거죠. 주차장이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주차장으로 있고요. 쓰고 있대. 세상에 사람 네. 6명이나 죽여놓고. 내일 또 그 참사 주기 예. 추모 집회를 또 거기서 하는데요. 그만큼 용산이 그런 개발에 대비해서 마사회가 인근에 땅을 사서 예.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 대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아. 저게 이제 개발이 무산되다 보니까 이거를 당장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용산 마사회를 보니까 우리 사회 그 최근 한국 사회 모습이 다 드러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투기를 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의 투기와 그다음에 도박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정부가 뭐 예를 들면 자신들의 일종의 세수를 늘린다든지 그렇죠. 근데 현금 거래만 하니까 그중에 일부는 또 비자금으로 쓰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혹이 있고 탈세를 했다는 그런 모순들이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주민들이 천일간 투쟁하는데 이 군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의 특징상 전혀 완전히 쌩까고 있는 거고 심지어 모교인데도 네, 역사에 남을 겁니다. 모교 앞에 화상 네. 경마 도박장을 세우고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천일 동안 반대해도 뭐 아무 진행이 없었다. 역사에 남지 그런 않겠습니까? 얘기가 국정교과서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국정교과서에- 대통령의 치적에 예. 모교 본인이 나온 모교 앞에 이런 화상 경마 도박장을 전국 최대 규모로 지었다. 창조 경제가 도박 경제인데 스스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자기 모교 앞에 먼저 전국 최대 규모 도박장을 열어놓은 그런 것이 국정교과서에 들어가면 저는 국정교과서 찬성합니다. 또 그런 논리가 가능하군요. 그러죠. 예, 네. 예. 재밌습니다. 계속 재밌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국정교과서는 안 되고 국정 도박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네, 이제 맞습니다. 말이 장난스럽게 네. 하셨지만 사실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짓이 역사를 조작하는 거고 학교 앞에 도박장을 짓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재벌들하고 결부해가지고 청부 서명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을 이렇게 살기 어렵게 만드는지 정말 모르는데 방금 전에 정은희 의원님께서 전국에 30개나 있다고 그랬어요. 마사회가 화상 도박장을. 네네. 완전 도박 집단이네요. 마사회는 그렇죠. 사실상. 네. 서울에만 10군데 강남, 예. 강동, 예. 영등포, 용산 이런 정도로 봐서는 이게 그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걸 제지를 못한 거네요. 마사회가 그렇죠. 그런 짓을 하는데도. 예, 서울시가 예. 서울에 있는 10군데 화상 경마 도박장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다 했는데도 예. 마사회는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또 그러고 저한테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 무슨 영등포나 신설동의 화상도박장 있잖아요. 유명한. 네. 그 6시쯤에 이제 경마 끝나고 이렇게 사람들 우르르 나올 때 거기 보면 정말 그 뭐라 그러나 좀비. 돈을 잃고 그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얼굴에 그 분노와 절망 좀 좀비 뭐라도 같은 저지를 것 느낌이죠. 같은. 예, 네. 눈빛이 뭐 보통 눈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돈 잃고 뭔가 세상에 대한 환멸 같은 걸 갖고 나오잖아요. 막 근데 사실은 일종의 좀 그분들이- 도박 좀비 같은 느낌도 들고 우르르 나오는데. 근데 예. 그분들이 사실은 평범한
저는 국민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조장한 그런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피해자들을 계속 이렇게 양산한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고요. 저는 사실 용산에 있는 화상 경마 도박장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왜 국가가 사행 산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게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행 산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규제가 철저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경마 같은 것은 사실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말 오프라인 하려고 경마장도 있잖아요. 과천에도 있고 세 군데 있죠.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뭐 이게 뭐 저는 레포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스포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경마가 스포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천 가시면 되잖아요. 전철 타고. 그렇죠. 차로 가거나 주차장도 엄청 넓잖아요. 거기. 그렇죠. 용산에서 3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왜 이 학교 앞에서 주택가에서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네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사실 학교보건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화상경마 도박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을 저는 준용한다고 생각해요. 200m가 돼 있으니까. 근데 200m를 사실 500m로 더 늘리고 1km를 더 늘리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거 아무 뭐 결정 안 나고 지금 또 새로운 국회의원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는 지금 당선되는 20대 총선의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더 좋게 만들어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용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화상 경마 도박장 그것도 사실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빨리 없애는 거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화상 경마장만 30개고요. 두 분도 아시겠지만 좀 더 우리 청취자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면요. 화상 경마장 말고 여러분 화상 경륜장도 있고 화상 경정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70개의 화상 도박장이 정부가 대놓고 도박을 부추기면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말 정의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같은 이런 야권 세력이 집권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전국의 도박장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위원장님 특별히 그 뭐 정의당 위원장도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또 사연도 사실 각별한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해피름 용산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대규모 시설이 들었으니까. 교장 수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화상 경마 도박장이 들어와서 교장으로서의 본 업무에 참 더 충실하지 못하고 힘든 게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화상 경마 도박장 때문에 지역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축복이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역의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바깥에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화를 복으로 만들어내는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화상 경마 도박장이 용산에 들어섰지만 그 와중에서도 길게 싸움을 하지만 그 싸움 속에서도 저희가 찾아낼 게 있고 만들어낼 게 있다. 그 자체는 이 지역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 속에 뭐 정의당 뭐 위원장으로서 작은 힐이나마 뒤에서 보탬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면 이렇게 진보 정당 하시는 분들 하면 약간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재밌으시네요. 화를 복으로 그 전화위복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 그렇죠. 아시죠? 세옹지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예요. 근데 그러면 지금 최대 규모니까 원래 한 몇천 명 들어서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2,000명, 3,000명 규모라면서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용산역에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근데 옛날에는 용산역 후미지인데 이쪽에 용산역에 있었을 때 2,718석이었어요. 그때 2,700석. 2,718석인데 사실은 이 규모가 배보다 더 커졌어요.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그러니까 최대 규모니까 그럼 한 5,000석 정도. 그러니까 5,000석 넘게 사실 7,000석 정도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7,000석까지. 근데 저희가 반대 운동을 하니까 똑같은 그 좌석으로 할 거다. 2,718석을 운영할 거다 이랬어요 마사회가. 근데 우리가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또 계속 반대를 하니까 뭐 1,500석으로 하겠다 줄였어요. 현명관 회장이. 그리고 지금은 사실 574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조금씩 이기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네요. 그렇죠? 주민 공동체가 잘 회복이 되고 현재는 570석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근데도 이렇게 끝날 때 보면 정말 우르르 나오는데 맞습니다. 심란하더라고요. 돈 다 잃고 나오시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뭐 저희가 피켓팅 할 때 얘기하시고 지나가시면 그 경마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집에 가서 밥 먹게 뭐 한잔 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냥 거기서 만나신 분들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안에서
저런 좀 그런 불륜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좀 범죄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여러 복잡한 아무튼 심정입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예. 그 경찰들도 몇 번 출동한 걸로 아는데 네. 이 도박장에 여러 번 왜 그런 거 안에서 쌈이 난 거예요? 그런 걸 돈 주장이 잃고 막 되죠. 이렇게 막 진상 부리는 손님도 있을 거 또 아니에요. 있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음주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추태부니까 그렇죠. 그 신고 들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자주 출동하는 것만 해도 벌써 그럼요. 문제 시설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아시잖아요. 사실은 이거 반대 집회하고 운동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경찰들한테 그랬어요. 경찰들이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우리가 당신들 도와주는 거 아니냐. 여기 화산 경마 도박장 들어와가지고 예. 정말 경찰 업무가 더 많아질 텐데 우리가 그거 막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의도 하셨고요. 그리고 경찰들도 아마 사석에서는 이런 저한테 만났던 경찰 거기 용산 경찰서 정보관님들이 여러분이 저한테 진짜 뭐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지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이건 진짜 자기들도 찬성한다고 아, 자기들이 그래요? 보기에도 민망하다고 학교 앞에 주택가에 네. 이렇게 도박장을 지어놓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상대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모든 도박하는 사람들이 다 범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도박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도박이 뭐 예. 경마만 하거나 뭐 경륜만 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그 얘기 들은 바로는 모든 걸 다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분들이 도박을 하게 되면 뭐 카지노, 경륜, 경마 뭐 근데 이 다 박근혜 정부 하시더라고요. 진짜 희한한 게 우리가 오늘 계속 풍자를 안 할 수. 뭐 베이에 이제 또 카지노 짓고 선상 카지노. 그렇죠. 처음에는 외국인만 허용한다 했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유기준 장관이 내국인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참 그러니까 국민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예. 좀 문화 생활을 여가를 즐길 수 있게 국가에서 좀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성이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의 문화 정책을 쓴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제가 만난 도박 피해자분들은 외국인 하는 것도 반대다. 왜 외국인은 사람 아니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을 잃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 말에도 동감합니다. 그 사람도 외국인도 갖고 돈 잃고 가면서 대한민국을 저주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돈 잃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기가 막힌데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도박장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그것을 창조 경제로 하고 있다는 게 더 저희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인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그건 정말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예.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집 찬성이 앞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집 앞에 예. 이제 도박장에 들어오는데 근데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그 텐트도 천막도 치고 그랬습니다. 저희 바로 인근에 옆에다가 네. 그래서 기네스북에 나겠다 이게 찬반 같이 천막을 치다니 이런 일도 네.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고 하고 매수돼서 예 마사회로부터. 그렇게 한 예. 거를 또 얘기를 하셨죠 방송에서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사실 마사회가 뭐 지금 우리를 속인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경비들도 그렇고 경비들도 사실 그 찬성 집회에 동원을 하고 그런 네. 사실들도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이렇게 감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카드깡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카드깡도 뭔지도 한번 몰랐어요. 뉴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지도 저기 몰랐어요. 주민들을 매수하고 서명 한 명당 1,000원씩 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네. 뭐 저기 50명 10명이 업무적으로 밥 먹었는데 마치 50명이 밥 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몇십만 원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중고로 나오던데. 그리고 사실 청소년들이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인데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예, 청소년 보법상 예. 청소년 출입도 금지되어 있고 고용도 금지되어 있죠. 네, 그런데도 뭐 근데 들어갔죠. 키즈 카페하고 예. 청소년 놀이시설을 만든 그런 것도 사실은 정신 나갔다고 봐야 돼요. 감사가 철저히 되어야 진짜 되죠. 지랄이 풍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욕을 막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방송이라서 위원장님 뭐 좀 속 시원한 욕 없습니까? 방송이라서.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청소년 출입도 고용도 금지되어 있는 업소인데 키즈 카페를 만든다니 지금도 공사 강행하고 있죠. 아무튼 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커다란 세월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예. 침몰하고 있다. 이대로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가면 예, 그래서 예.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시민의 혁명 아니면 대대적인 어떤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지금에 있는 정치권인 정치권 힘만 가지고는 예. 뭘 만들 수 없다 보기 때문에 이런 참여연대 같은 시민 단체 예. 그런 깨어 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예. 이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우리 세월호 같은 대한민국을 바로잡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위기 있는 기회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이 정권 들어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모든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고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게 됐고 제가 뭐 학교 보건법이나 뭐 사감이나 이런 걸 알지도 못했었는데 예. 알게 되면서 지금 더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사실은 똑똑해졌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뭐 마무리가 점점 이렇게 또 따뜻하고 풍성하면 특히 우리 정현욱 위원장님 참여연대 역할을 또 긍정적으로 설파해 주셨는데 2013년 5월 1일 대책이 출범하기 전에 네. 2013년 4월 그 어느 날 설혜영 구의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저는 설렜죠. 굉장히 저기 의정 활동도 잘하고 명랑하고 밝은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설혜영 전 그렇죠. 구의원님이. 네. 뭐 때문에 저를 만나자고 하실까 막 설렜는데 알고 봤더니 용산 화상도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대를 하자는 거예요. 2013년 4월 그 어느 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코가 깨갖고 저희도 1000일 넘게 같이 투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현욱 변호사님, 이광철 변호사님, 백주선 변호사님, 김남국 변호사님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럼요. 저희가 천일까지 그다음에, 온 거는 예. 모든 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죠. 민변 참여연대 또 우리 경실련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다음에 도박 규제 네트워크. 예, 도박 규제 네트워크, 도박 피해자 모임. 네. 이렇게 또 주민 대책위도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아파트 주민.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네. 뭐 성심 여중고 네, 인근 학교, 온효 초등학교 예. 뭐 학부모회 네, 뭐 금양 그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학교 용산 전자랜드에서 일하시는 민주 중소상공인들 아,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네. 또 용산연대 같은 NGO들 용산 시민 용산 신문 용산 쪽이 굉장히 NGO들 영향이 저기 세죠. 정윤호 네, 위원장님. 많이 있죠. 용산에서 공동체 운동 예. 특히 박원순 시장 들어서고 나서 예. 지역에 다양한 뭐 사회적 공동체 운동을 많이 벌리고 있어서 예.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지금 용산 화상경마자 도박장 문제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용산이 함께 참 저력이 있어. 요건 하나 이야기하던 용산이 용산 참사도 있었던 슬픔도 있는데 용산 화상도박장 참사까지 발생. 심지어 용산이 최근에 주한미군이 거기서 탄저균 실험돼 가지고 탄저균 참사도 날 뻔한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저는 탐저균 예. 사건은 특히 이게 바로 나타나는 증세가 아니라 예. 또 어떻게 기형적으로 사회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도 좀 싸워야 되는데 예. 참 이게 워낙 큰 사안들이 많이 워낙 터진- 한국 사회 이슈가 많이 많으니까. 놓다 보니까 예. 이 어마어마한 문제. 그러니까- 미국도 사막에서나 하는 탄저균 실험을 그냥 대도시에서 도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그럼 도대체 심지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심지어 거죠. 죽어 있는 건 균도 아니고 살아 있는 균을 그렇죠. 예. 택배 회사를 통해서 한국에 보내버리고 그렇죠. 용산 미군 기지에서 실험했다고 처번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용산, 아, 평택 예. 이렇게 이제 용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따로 꾸려져 있나요 지금? 예, 대책위가 꾸려져 예. 있어서 얼마 전에는 서울시 예.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예. 좀 서울시가 좀 강력하게 그쪽 지역에 이제 그 대책을 좀 더 강구할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주민들 너무 고생이 많네요. 일도 많고. 근데 거기다 강용석 참사까지 방송에서까지 쫓겨난 사람이 용산에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와 있으니 그것도 참 우리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분노할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요. 정말 네.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아 오늘 아주 명문 지랄이 풍년이다 앞에서 쪽팔려서 못 살겠다까지 아주 그냥 우리 주민들 생활용어 생활용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정현욱 위원장님 정방 대표님 이렇게 60여 분간 아주 재밌게 뜻깊게 하지만 제가 오늘 좀 풍자도 하고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천일의 투쟁의 과정은 결코 웃음과 이렇게 풍자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든 투쟁 과정이 됐습니다. 마사회가 여러분 여론 조작도 많이 하고 주민들을 여러 번 고소하고 뭐 23명이나 고발하고 소송도 하고 지금도 소송 재판받는 중입니다. 분도 네, 계시고 그리고 또 마사회가 그 키즈 카페를 예.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구청이 발목을 거니까 예. 그 구청을 고소해 버리는. 그러니까 구청이 당연히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 시설을 하니까 불허했더니 지금 구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건 거죠. 그럼요. 맞아요. 네. 아주 그러니까 후한마취하고 정말 언어도단한 집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방 대표님은 이제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 만나고 참여연대 회원가입도 하시고 그러네요. 저번에 참여연대 송년회도 오시고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 정현욱 위원장님은 참여연대 회원 가입하셨나요? 저는 네. 희망 제작소인가요? 희망제작소. 네, 거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 여기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다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참여연대 희망제작소는 한때 박원순 변호사 거쳐갔긴 했지만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예, 그러면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방향으로 아니요, 희망제작소는 5천 원 계속 내시고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참여연대 아까 참여연대 같은 단체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운영이 되려면 시민들의 회비로만 운영이 돼요. 희망제작소 월 2만 원에서 5천 그렇지, 원을 희망제작소를 10,000원, 참여연대 10,000원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되죠. 바로 희망제작소 이혼재 소장님 이 방송 들으면 저를 뭐 가만히 안 두겠지만 이혼재 소장님 같이 삽시다. 나눠 먹어야지. 혼자 다 먹으려 그래. 어떻게 2만 원을 저 가난한 시민한테 만 원씩. 네, 예. 바로 예, 저희들 또 우리 참여연대 회원들이나 간사들도 그 연말에 그 정치자금 10만 원 이렇게 후원하면 세액공제 해주잖아요. 정의당 의원들이나 정의당한테 많이 해줘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진보정당 힘내라고 이렇게 많이들 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우면 살아야죠. 네, 회원가입하기로 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현욱 회원님. 네,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우리 60 한 5분 됐는데요. 네. 정방 대표님, 정현욱 학부모님 마무리 이렇게 힘들게 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감사의 말씀도 좋고 아니면 계속 연대해달라는 말씀도 좋고 마무리 말씀 네. 정방 대표님. 예. 사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1,000일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1,000일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저가 뭐 공동대표를 맡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뭐 살면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면서 예 사실 뭐 정당인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용산 화산 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서 계속 힘쓰겠습니다. 예, 대표님 정말 따뜻하고 힘이 나네요. 우리 정현욱 학부모님. 네, 우리 정방 대표님 이번 투쟁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성장하셨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무슨 철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그 철학자는 뭐라고 답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삶은 계란이라고? 삶은 투쟁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저는 투쟁이다. 아무튼 살아가는 게 다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머리띠 두르고 주먹을 높이 드는 것만 투쟁이 아니라 네. 살아가는 게 투쟁인데 그 투쟁 과정에서 곡절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네. 있고 그 희와 락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애와 노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희노애락을 다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예. 생각을 해요. 이번 화상 경마자 이 투쟁 과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에게는 아무튼 꿈이 하나 있는데 이 화상 경마 도박장 그 건물을 예. 주민들 남녀노소가 함께 쓸 수 있는 문화 교양 공간으로 강연장 그리고 뭐 도서관, 극장, 영화관 예. 같이 그런 주민들이 모두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건물 그 주변을 지날 때마다 그 투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꼭 깊이 새기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현욱 위원장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방 대표님 고맙고요. 우리 참여연대도 도박규제 네트워크라든 여러 민생단체 도박단체들하고 정말 우리 참여연대 회원, 간사, 임원들도 용산 투쟁만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연대의 각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0일 동안 연대했는데 이 방송을 계기로 또다시 더 굳세게 연대하고 땀 흘려 일하는 저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 정직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폐가망신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도박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거 답이 뻔하잖아요. 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또 일한 만큼 대접받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산 화상 도박장 투쟁이 전국적으로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두 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